Shavkat Rachmanov. That man gives me chills. I've never spoken to him. I feel like I would get nervous. But you want to. Lorosenko being very impressed by you. I'm just wondering, what do you think of having her support? Да, видел, в принципе. Чем могу, ничего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Конечно, как мужчина тебе приятно, как женщина, когда восхищаются. В принципе, нормально отношусь. 17전 17승 올 피니쉬, 말 그대로 클린 슬레이트. 현재 샤프캇보다 깔끔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는 없을 겁니다. 웰터급 자체가 워낙 신성들이 길을 펴기 힘들고 최근 치마예프가 월장을 했기 때문에 샤프캇이 현재 가장 기대를 받는 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샤프캇은 올해 초 제프니를 잡은 만큼 상위 랭커로서의 가치를 입증했고 이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 타이틀 경쟁 참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매치이죠. 경험상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중앙아시아 출신의 파이터들이 대표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부족한 테크닉을 메울 수 있는 파워와 맷집, 또 터프함으로 승부를 본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샤프캇과 같은 경우 우즈벡의 소르치 지역 출생에 아버지는 알틴베이 클랜, 어머니는 콘리악 부족 출신으로 사는 세계가 전혀 다른 닉네임 노맷처럼 말 그대로 유목민이죠.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영향으로 레슬링과 유도, 또 컴뱃 삼보가 그나마 인기가 있다고는 하나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유목 생활이 더 깊게 뿌리 잡힌 부족 형태를 띠고 있는 문화권인 만큼 체계적으로 격투 스포츠를 접할 기회 자체가 적습니다. 즉 부족한 인프라와 조기 교육의 부재로 테크닉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강인한 생존력이 바탕이 되어 터프한 파이터들을 배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샤프캇 역시 16살에 파트타임으로 체육관에 나가며 삼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기 때문에 타 선수들에 비해 베이스가 탄탄한 편은 아니고 그만큼 원초적인 스타일의 파이팅을 구사합니다. 경쟁 레벨 역시 2019년 챔프를 먹은 M1은 러시아에서 꽤나 입지가 단단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프로모션인 KCMMAF는 네임밸류와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럼에도 만 20살 프로 데뷔 이후로는 9년간 연평균 2번의 꾸준한 경기 텀을 갖고 있고 2021년부터 헨리 후프트와 그렉 존슨 아래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샤프캇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터프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탄력과 펀치력으로 헤이메이커를 휘두르며 상대를 한방에 잠재우는 타이론 우들리나 앤서니 존슨과 같은 고전적인 한방 파워를 자랑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디펜스보다 오펜스, 또 데미지에 중점을 두는 화끈한 파이팅을 하는 선수인 만큼 한방 한방 힘을 실어 던지는 느낌이 크죠. 알렉스 올리베이라를 상대로 레그킥을 던지는 장면만 보더라도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날카로운 창이라기보단 둔탁한 무기로 부러뜨린다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투박한 테크닉에 비해 의외로 샤프캇은 뒷손으로 상대의 안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데, 샤프캇의 라이트를 크게 보았을 때 첫째, 라이트 훅으로 받아주고 거리가 나온다면 라이트 더블로 추격한다. 둘째, 라이트 훅으로 받아주고 상대가 품 안에 들어온다면 밀어주고 다시 라이트를 노린다. 셋째, 라이트 훅으로 받아주고 상대가 품 안에 들어오면 클린치로 잡아준다. 넷째, 상대의 오프닝 오펜스에 라이트 오버핸드로 받아준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드 위에 걸려도 라이트가 묵직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뒷손을 받아주는 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클린치에선 바디니가 아주 강력한 옵션이기 때문에 더킹으로 품에 들어가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샤프캇의 습관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테크니컬하게 킥거리를 확보하고 거리 싸움을 하는 상대보단 인파이팅을 하는 선수를 상대로 더 상성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터프한 파이팅을 하지만 인포켓에서 발을 붙이고 맞불을 놓기보단 클린치로 가두기 위해 밀어버리는 전진 압박이 주된 게임 플랜이기 때문에 크게 휘두르는 상대의 뒷손이 이상적인 타격점에 잘 닿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온전한 데미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죠. MMA에서 전진 압박을 해주는 선수가 가져야 할 가장 효율적인 소양은 무식하게 터프하여 타격으로 상대를 잠재우거나 클린치로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고 그래플링 싸움으로 넘겨버리는 것일 겁니다. 말씀드렸듯 샤프캇은 클린치에서 바디니가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상체를 기대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플링 운영의 가능성 여부가 아주 중요하겠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최상위권의 레슬러들이 넘쳐나고 밸런스가 가장 좋은 체급이라고 불리는 웰터급에서 샤프캇의 레슬링은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서브미션 승률은 53%로 아주 높은 편이고, 특히 초크나 길로틴을 잡는 모습을 보면 억지로 감고 조아버린다는 느낌이 큰 만큼 스크램블에서 위협적인 선수이기는 합니다. 또 닐 매그니전으로 보았을 때 상위에서 압박도 좋은 편인 것 같지만 상대를 넘기는 디테일은 확실히 부족하죠. 닐 매그니는 썩 괜찮은 그래플러임에도 쉽게 넘어간다는 단점과 부족한 완력이 고질적인 문제점인 선수입니다. 반면 완력이 좋은 제프닐과의 경기에서의 테이크다운 실패 시퀀스를 보면 그립 위치, 드라이브 능력, 트립 등 디테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이런 문제점은 언더훅을 판 후 아웃사이드 시도에서도 나타났는데, 힘을 많이 썼지만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하는 장면을
장면으로 제프니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웰터급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엘리트 레슬러들을 상대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샤프캇의 경우 넘기는 능력 자체보다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에 기대게 하는 완력은 좋은 편인 것 같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력 배분으로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면 끈적한 클린치 싸움으로 상대를 지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샤프캇의 단점은 공격적인 파이팅으로 인한 안면 오프닝에 있는데 아직 젊고 크게 데미지가 쌓이지 않아서인지 그냥 인간 자체가 강해서인지 맷집은 좋은 편인 것 같지만 핸드스피드나 풋워크가 강점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뒷손을 던질 때 계속 안면을 허용하는 나쁜 습관이 있죠. 경량급도 아니고 딱 중간인 웰터급에서 이처럼 상대의 공격을 무리하게 받아주는 스타일은 현대 MMA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랜 커리어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샤프캇의 경기를 보면 오프닝 스트라이크에 필요 이상으로 힘을 싣고 라이트를 던지는 장면을 몇 볼 수 있는데 타격 포인트가 깔끔하거나 탄력으로 빠르게 한 방 걸어버릴 수 있는 번즈와 같은 파이터에게 카운터를 허용하며 쓰러질 수 있겠고 또 가드가 단단하지 않아 스웨이를 하며 타격을 허용하는 장면도 종종 나오죠. 샤프캇은 상체가 가까워지면 열의 아홉은 컬러 타이를 잡고 밀어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클린치로 밀어주었을 땐 바디니가 아주 강력한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립을 놓치거나 상대가 밀어 거리가 생기면 타격을 자주 허용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데미지가 우선인 파이팅을 구사하는 만큼 페이싱보다 타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호전성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빠져야 할 때와 들어가야 할 때를 아는 것, 또 경기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운영 능력을 장착해야만 더 까다로운 파이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치업이 된 스티븐 톰슨은 개인적으로 조제 알도, 앤더슨 실바와 함께 역대 가장 아름다운 파이팅을 구사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조제 알도가 아주 정석적이고 깔끔한 타격 폼을 자랑했다면 앤더슨 실바는 움직임 자체가 예상을 하기 쉽지 않은 유려한 파이팅을 하는 선수였죠. 톰슨과 같은 경우 가라테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직선형의 공격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사각을 잡을 수 있는 풋워크 자체만으로 본다면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톰슨의 오프닝 타격에 시선을 뺏기게 되면 빠르게 사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후속타를 보지 못하고 맞게 됩니다. 이처럼 톰슨을 대표하는 것은 뛰어난 풋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동력으로 고전적인 뒷발 킥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펀칭거리 밖에서 앞발로 할 수 있는 견제 옵션이 너무나 많고 빠르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포인트 게임이 가능한 선수죠. 훌륭한 풋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동력과 더불어 톰슨의 파이팅이 정말 까다로운 이유는 카운터를 집어넣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먼저 킥게임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거리를 잡지 못하고 답답함에 밀고 들어오는 선수는 빠지며 뒷손 카운터로 받아주기 때문에 맘처럼 추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티븐 톰슨이 카운터를 집어넣는 시퀀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톰슨의 뒷발에 주목해야 합니다. 톰슨은 스텝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보다 미리 빠져 디딤발로 강하게 밀어주어 데미지가 온전히 들어가는 시퀀스가 많죠. 결국 추격을 하기도 쉽지 않고 톰슨의 거리에서 견제로 슬금슬금 밀리다 케이지를 등지게 되면 상단, 중단, 하단, 포인트를 맘대로 골라 타격을 집어넣기 때문에 스트라이킹의 까다로움 그 자체만으로만 보자면 가장 성가신 파이팅을 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까다로움에도 톰슨을 상대하는 해법은 이미 제시가 됐죠. 풋워크가 좋은 선수들을 상대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킥으로 기동력을 죽여주거나 태클로 케이지 사이드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번즈나 벨랄과 같은 선수들이 아주 잘 공략해준 부분인데 톰슨은 완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지 사이드에서 그라인딩, 테이크다운을 당하며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략법을 이번 경기에 대입해보면 샤프캇에게 딱히 좋은 상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샤프캇은 우직한 압박 자체는 좋지만 테크니컬하게 케이지 커팅을 하는 선수는 아니죠. 애초에 샤프캇이 톰슨의 스탑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번즈와 벨랄이 톰슨을 잡아둘 수 있었던 태클을 보면 아주 낮고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샤프캇은 컨벤셔널 슈팅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지 중앙에서의 태클 성공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샤프캇은 평상시와 같이 압박을 해주고 킥을 활용해 톰슨이 빠져나갈 길목을 차단한 후에 어거지로라도 케이지 사이드에 가둬주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케이지 사이드로 밀렸을 경우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톰슨의 이스케이프 루트를 예상하고 스피닝 백킥이 터질 수도 있겠죠. 스티븐 톰슨은 샤프캇이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만난 테크니컬한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샤프캇이 승리를 하기 위해선 1라운드에 톰슨을 무조건 가둬주고 클린치에서 힘을 많이 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에이징 컵으로 기량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날 시점이긴 하지만 또 마지막 경기였던 홀란드전에서 건재함을 과시했던 만큼 톰슨이 평상시와 같은 판정성을 예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븐 톰슨의 오랜 팬이긴 하지만 웰터급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샤프캇이 승리하는 편이 더 흥미로운 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UFC 296의 메인카드 스티븐 톰슨과 샤프캇 라흐모노프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